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방송 편까지 이제 질문 답변 AS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우리 어느 별 시즌 2 제 유튜브 채널이 꽤 팔로워가 많아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110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로워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 질문 댓글 같은 것도 꽤 활발하게 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이 시간에 좀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댓글을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최근에 제일 화제가 된 그 내용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최근에 제일 조회수 많았던 편이 무슨 편인지 아세요? 정치.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의 성격 유형 분석한 그래서 이재명 씨, 안희정 씨 얘기했던 부분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자기 애니어그램 좀 배웠었는데 애니어그램은 본인의 어떤 성격, 인격을 수양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렇게 위한 도구는 아니다. 그렇지.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저도 알아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유명인들의 성격을 애니어그램으로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게 사실 애니어그램에서 논쟁이 붙는 부분이 되게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비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된다.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애니어그램을 배우는데 좋은 방법이다. 어떤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인물의 성격 유형을 분석을 하는 게 이런 내용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댓글 AS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맞아요. 계속 짚고 넘어갔었어요. 네. 몇 번을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사실 제 방송을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들은 또 저 얘기야. 잔소리 그만 좀 해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거랑 이제 묶어서 얘기할 거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저랑 시즌 1 있죠? 저랑 버들님이랑 얘기를 했던 거를 들으시고 그 밑에다가 그 얘기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2번 유형치고 날씬한 사람 못 봤다. 5번 유형은 대부분 다 말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 밑에다가 날씬한 2번 유형도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을 쓰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그 말씀이 맞으신데 사실 그 옛날 얘기잖아. 내가 그 내용을 녹음한 지가 너무 옛날인 거예요. 그리고 2번 유형 중에 마른 사람 봤지 나도.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못 봤다. 내가 정말 못 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좀 2번 유형도 약간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분들이 많으신 거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이게 유형별로 관상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관상만 보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관상이 좀 있어. 그 유형별로 생김새를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맞아요. 책에도 그게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체형이나 뭐 이런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사실 마른 2번을 진짜 못 봤는데 지금은 봤어요.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치. 우리 알아. 저희 둘이 같이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이 2번인데 말랐어요. 당연하지. 필라테스 선생님이니까. 발레 하시던데. 필라테스 발레 하시는 분이 살찐 분이 어딨어요. 엄청 마르셨어요. 진짜 예뻐요.
운동한 사람도 예뻐. 운동 열심히 해야 너무 돼요. 그런 분인데 2번이야.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리고 5번 유형 중에서도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5번 유형들이 대체로 식탐이 없긴 해요. 먹을 거 엄청 밝히는 5번은 사실 못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오덕이잖아. 덕후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살 찌지 왜 안 쪄요, 사람인데. 그리고 요새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연령 근데 높은 것도 많고. 그것도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오타쿠의 이미지는 다 좀 후덕한 맞아.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오타쿠가 5번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5번이라고 연상되어지는 맞아. 그 오타쿠들은 좀 다 이렇게 후덕한 느낌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시즌 1은요 제가 다시 들어도 그때는 또 이제 막 여러분들이랑 나누기 시작한 게 처음일 때잖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독학만 하다가 그때 진짜 제가 막 방송하게 될 거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얼떨결에 시작해서 막 너무너무 어리버리하고 어버버하고 내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 커리어가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들어도 아 정말 저렇게밖에 말을 못했나 너무 오그라들고 진짜 내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버들님도 그렇고 잘 모르는데 워낙에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시즌 1을 내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계속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1을 들으셨어도 시즌 2까지 쭉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 제가 저 때는 부족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얘기를 많이 했어라는 거를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거기까지 못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들으려면 엄청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듣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는 댓글을 달아서 사실 진짜 옛날에 얘기한 거고 뒤에 거를 들으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고 좀 까칠하게 내가 답변을 들었어. 왜냐하면 똑같은 거에 지적에 대해서 내가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예 작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의 제목을 이제 얘기하지만 어느 별에서 왔니? 애니어그램 깔 거면 이거 보고 까. 이거 제목이 너무 반말하면 안 돼. 깔 거면 이거 보고 까세요. 로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딱 녹음을 해놓고 얘기를 한번 녹화를 쫙 해놓고 만약에 이제 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다시면은 내가 거기다 이거 링크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보세요. 댓글에다 링크 좀. 그러면 내가 똑같은 얘기 또 안 해도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 또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우선 근데 또 막 나 이거 보면 똑같은 내용 아는 내용이니까 안 볼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새로운 예를 또 생각을 해냈어요. 이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얘기를 그동안에 못한 것 같아서 나도 답답한 거야. 설명하면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설명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애니어그램이 좀 직관적이고 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엄청난 비유를 생각을 해낸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새롭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끄지 말고 계속 보시라고. 일단 유명인들의 예를 드는 거는요. 위험한 거는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맞지만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막 이렇게 있어요. 완벽주의자고 뭐 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 분노가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해봤지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애매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맞아요. 저렇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분노 억누르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어떤 부분은 완벽주의자고 어떤 부분은 허술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히 애니어그램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몇 번, 이 사람이 몇 번, 이거를 얘를 몇 번 보고 나면 느낌이 딱 와.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은요, 정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책 한 자 읽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공부를 할 법도 한데 공부를 하기가 정말 싫은가 봐. 그래갖고 절대로 공부를 안 하는데 같이 다니면 이제 우리는 같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딱 보면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 그래서 딱 보면 걔 몇 번이네 이렇게 먼저 말해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에 대한 책들은요. 저 말고도 훌륭한 분들이 교재를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어느 애니어그램 책이나 유명인들의 성격을 예로 들어서 분석한 내용이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다 또 틀려. 같은 사람인데 저자마자 다른 쪽에다가 분류해 놓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재명 씨가 6번이다. 이재명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성이 6번의 특성입니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재명 씨를 예로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막 보고 저는 이래서 다른 번호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지적을 해서 내 생각이 틀렸네 해서 생각 바꾼 경우 되게 많아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 서태지 씨잖아요. 제가 서태지 씨를 4번이라고 계속 알았단 말이에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황후님께서 나오셔서 5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 맞네. 5번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4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태지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너무 어떻게 저렇게 몰래 결혼할 수가 있나 너무 싫어지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서태지는 4번 날개기는 해요. 5번, 4번 4인 거는 맞는데 근데 5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면서 그런 사람이었고 내가 잘못 알고 좋아해서 나 혼자 배신감을 느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뭐 그런 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제가 생각을 바꾼 게 뭐였냐면 그 김정은 동지 있잖아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동지 제가 계속 8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6번인 것 같다고 달아주신 거예요. 그 6번 같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8번인 척하는 6번인 것 같은 거 내가 그동안 8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약간 8번이라기에는 너무 절제를 잘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8번도 상당히 자기 자신을 제어를 하고 철두철미한 8번 유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는 트럼프 쪽이고 트럼프는 8번인데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8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번 느낌은 절대 아니야. 근데 김정은은 6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굉장히 센 척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6번 독재자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6번 독재자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지. 독재자는 항상 그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8번이랑 6번이랑 되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8번과 6번 독재자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8번 독재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6번 독재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편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네. 김정은 6번인 것 같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김정은 6번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그 댓글을 지우셨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있지? 그 댓글 달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삭제됐다고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떠요.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창이 미리 떠요. 그 댓글 내용이. 근데 거기서 김정은 6번인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보고 그걸 눌러서 댓글로 들어갔는데 그 댓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웠지만 미리 보기에는 알림이 떠 있었던 거예요. 알림이 떠서 그걸 보면 미리 보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분이 왜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댓글 말투가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내가 뭐 6번인 것 같은데 네가 뭐 무슨 근거로 8번이라고 하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나는 그거를 보고 진짜 6번인 것 같네? 되게 도움이 되는 댓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같네요 라고 댓글을 쓰려고 들어갔더니 이제 쓰시고 나서 이제 본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썼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우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요 여러분 공격적인 댓글, 공격적인 말투로 써도 그 댓글이 옳다고 생각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냥하게 써주시면 더 좋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기분 나쁠까봐 그렇게 할 말도 안 해주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면서 우리가 같이 배워 나가기를 바래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그런 거에 오픈이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 댓글을 다루시면은 제가 그거에 일일이 이제 답변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유명인들을 예로 들어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지적을 이번에 해주신 분은 사실은 이재명을 깠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분의 링크를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씨 저는 사실은 좋은 남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 좋은 사람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지사 되셨잖아요. 경기도지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더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셔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막 그분이 실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패하면 우리 경기도 어떡합니까? 경기도민이신데.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잘 못 되기를 바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유명인의 성격을 예로 들은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이렇다. 전체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라는 거는 당연한데 내가 이거를 어떤 예로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전에 예로 들었던 거 생각나세요? 내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이게 분류를 하는 거는 어디서나 이게 확실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옷 사이즈가 여자 옷이 5, 66 이렇게 나오는데 5도 아니고 66도 아니고 그런 체형이 있거든요. 살짝 애매한 체형이 있어요. 5가 딱 맞는 체형도 있고 66이 딱 맞는 체형도 있고 심지어 어떤 옷은 5라 그랬는데 겁나 작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왜 분류를 사용하냐. 유용하니까요. 실용적이니까. 대충 그 정도면 이렇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가 그렇게 딱 맞진 않는다고 내가 생각이 된 게 뭐냐면 어쨌든 숫자잖아요. 사이즈는 숫자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잣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100%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적절한 예가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스펙트럼? 색깔 스펙트럼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그렇죠. 근데 7가지 아닌 거 아시죠? 어떤 문화권에서는 무지개를 7가지라고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3가지, 9가지라고 하는 문화권도 있어요. 스펙트럼이 색깔이 쫙 있고 이 색깔이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우리는 그 색깔을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라고 분류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 빨간색이 과학적으로는요. 이게 애니어그램은 과학이 아니라고도 이제 뭐 애니어그램은 과학이 아닌데 무슨 그게 소용이 있느냐 뭐 또 이런 댓글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나 봐요. 과학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간색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펙트럼에서 파장 630에서 700까지가 빨강이다라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어떤 데서는 600에서 700까지라고 써 있는 데도 있었어. 600에서 760까지라고 써 있었나? 그렇다 쳐요. 그게 과학적 설명이라고 쳐요. 그럼 760까지라고 쳐. 그럼 761은 빨강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지, 그거는. 과학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아요. 과학은 스펙트럼 파장을 분석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활하면서 이거 빨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빨강은 우리가 보통 따뜻한 색이라고 합니까? 차가운 색이라고 합니까? 따뜻한 색. 그렇죠. 그리고 파랑이 차가운 색이죠. 근데 여러분, 빨강에도 찬톤의 빨강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파랑도 따뜻한 톤의 파랑이 있어요. 빨강인데 되게 이렇게 약간 거무스름하고 되게 칙칙하고 차가운 빨강이 있고요. 파랑 중에서도 약간 노란색 나면서 파스텔 톤의 누가 봐도 이 차가운 빨강이랑
따뜻한 빨강 놓으면은 따뜻한 파랑 놓으면은 이 파랑이 더 따뜻한 느낌인데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빨강이 따뜻한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강도 다 같은 빨강이 아니에요. 빨강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색을 보면은 이거 무슨 색이야? 라고 하면 빨강인가? 핑크인가? 뭐 아니면 약간 주황색인가? 다홍인가? 심지어 갈색인가? 이렇게 보이는 빨강도 있는데 그런 빨강을 놓고 이거 빨강이야 파랑이야? 물어보면 빨강!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립스틱도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랑 저랑 둘 다 빨강 립스틱 발랐잖아요. 파랑 립스틱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보통 바르지 않아요. 이상하거든. 근데 빨강 립스틱의 색깔이 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거기서 다 그거 발라보면서 뭐가 내 얼굴에 맞나 보면서 다 빨간색인데 저렇게 색깔이 많고 막 이름도 막 별의별 무슨 뭐 요즘에는 그 말린 장미? 말린 장미 색깔이 유행이야. 가을에는? 가을엔 말린 장미. 근데 무슨 말장난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무슨 다 빨간색인데 뭘 저걸 고르고 있어 이러는데 모르는 소리야. 똑같이 내가 보면 빨강 같은데 어떤 건 바르면 내 얼굴이 환해져. 어떤 건 내 얼굴 색을 죽여.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바르는 톤에 거잖아. 맞는 거. 그 어떤 거는 이 옷에 어울리는데 어떤 거는 이 옷에 안 어울려. 그런 수많은 짜잘한 빨강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통틀어서 빨강이라고 통칭하는 게 그게 너무 무책임한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 유형을 9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빨강, 이거는 노랑, 이거는 파랑. 어떤 부분은 이게 노랑인지 파랑인지 초록인지 애매한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빨강이랑 파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애기들이 저희 삼둥이들이 19개월 됐는데 삼둥이 조카들 있잖아요. 얘네가 이제 색깔을 배워요. 색깔 배우는데 얘네한테 빨강색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빨간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야 빨간색은 보통 뜨거운 느낌이 나고 스펙트럼에서 630에서 700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도 못 알아들어요. 애들한테 빨간색을 가르쳐주고 싶으면 이 빨강 저 빨강 주변에 빨간 물건들을 보여줘요. 그럼 그 빨강이 다 같은 빨강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애들은 알아요. 직관적으로 아 저게 빨간색이구나. 빨간색 몇 개 보여주고 야 이거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애가 말도 아직 못하는데 이러면서 다른 빨간색 물건을 가르쳐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뭐 어떤 색깔 같은 거 난 요즘에 또 최근에 느낀 게 내가 보라색이랑 갈색을 구별을 잘 못해요? 아니 구별을 잘 못하는 건 생명이지. 그게 아니라 보라색이랑 갈색이 되게 헷갈리는 색깔이 있는 거 알아요? 보라색이랑 팥죽색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도 사실은 사람마다 분류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학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고 하겠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색깔을 갈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라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이 그 색깔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라색, 갈색도 있겠죠. 그런 기준을 애니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유형은 대부분 살이 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빨간색은 따뜻한 색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전반적인 성향인 거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번 말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 말이 장황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초보자는 그렇게 말하면 더 헷갈려요. 애들한테 빨간색 가르치면서 빨간색은 따뜻한 색입니다. 그렇지만 차가운 빨간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애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고 유명인의 얘는 우리가 실물을 보여줘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그리고 색깔에 이름을 붙이는 거는 과학적인
학문의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분명히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그런 식으로 애니어그램 성격 분류 이론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애니어그램 어느 별에서 왔니? 깔래면 이거 보고 까세요.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